자, 함수로 들어가 보죠. 함수는 일종의 대응인데, 대응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원래 함수, 함이 있다는 거예요, 함이라는 건 상자라는 얘기예요, 상자. x가 들어갈 거고, y가 나옵니다. 그럼 y가 물론 x에 관한 수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x가 한 개 들어가면 y가 한 개 나와야 돼요. 뭐,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거나, 들어갔는데 두 개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함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함수라고 부르기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집합을 배웠으니까, 집합하고 연결을 짓는 거예요. x라는 집합을 놓고, y라는 집합을 놓고, x에 있는 원소 하나를 y에 있는 y 집합에 있는 원소 하나와 관계를 맺게 준 거예요. 그 관계 맺는 걸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fx 부르는데, 이 대응은 여러 개로 가도 대응이 있긴 해요. 또는 뭐 x 한 개가 여러 개의 y 값을 가져도 대응이라고 하고, 뭐 당연히 y 한 개가 여러 개의 x 값을 가져도 대응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x의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될 때, 그러니까 x가 y로 갈 때는 여러 개로 가지 마라, 한 군데로만 가라, 뭐 이런 거고요. 그런 게 성립할 때 함수라고 부른다. 이 오직 하나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때 이 x를, 이쪽 x를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의역이라고 부를 거고, 저 y를 공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실제 받은 애들, 여기 지금 받은 애들 모아놨죠? 그걸 라지 fx라고 부를 건데,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 여기 fx예요. x가 x의 원소고, fx. 그리고 그 소문자 fx, 요걸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것이 치역.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것이 치역. 치역의 원소를 함수값이라고 부른다. 됐죠? 보내는 쪽이 정의역,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게 공역. 나중에 가면 공역과 치역을 굳이 크게 구분하진 않는데, 지금은 초반부니까, 함수를 처음 배우는 분이니까 공역과 치역을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공역, 그리고 실제 받은 애들을 모아놓은 게 치역입니다. 치역.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건 x도 같고 y도 같고, 그리고 각각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각각의 함수값이, x값에 대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그럴 때 f하고 g는 같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수식이 같다라는 얘기고요. 정의역이나 공역에 따라서 수식이 같지 않은데도 두 개의 함수는 같을 수도 있어요. 됐죠? x의 값에 대해서 함수가 fx의 순서상, 즉 x, fx,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좌표로 얘기하는 게 좌표 얘기하는 건데, 이 좌표를, 순서상을 좌표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는 거고, 이 좌표를 모아놓은 게 그래프다. 이 그림도 그래프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집합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요게 이제 조건제시법이고, 요건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거고, 요건 그림이고, 요건 조건제시법이고. 우리가 그 그래프 모르는 거 아니니까, 이런 그림도 그래프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순서상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그래프예요. 그렇죠? 두 가지 다 그래프니까 뭐가 달라요, 그런 게 아니라 집합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조건번제시법도 있고, 뭐 원소 나열법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자, 함수를 이제 구분 지을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을 구분 지어요. 뭐 fx가 뭐 1차다. 그럼 1차 함수. 2차식이다. fx가 2차식이다. 2차 함수. 이것이 그럼 2차 함수. 그럼 3차식이다. 3차 함수. 4차식이다. 4차 함수. 뭐 이렇게 차수 형태로도 구분하고, 나중에 가면 그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구분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일단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x 값이 다르면 그 함수 값도 다르다. 아까 얘기했는데, x 값 하나에 대해서 y 값이 한 개씩만 있어야 돼요. y 값이 한 개씩만 있어야 되는데, y는 여러 개의 x에서 같이 받아도 돼. 그러니까 y가 있을 때 이렇게 두 군데서 받아도 돼. x1, x2 이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1대1은 이런 거는 빼고,
받는 애 입장에서도 한 군데서만 받아라. 이런 거. 한 군데, 그러니까 받는 애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Y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군데서만 받았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좌표 평면에 그린 그래프 모양에서 봤을 때는, X축에 평행하게, 그러니까 Y축에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그래프가 한 군데서만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요런 그림이 되면 요건 1대1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x값이 두 개잖아요. 이건 1대1이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건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이건 1대1이에요. 1대1 함수.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다 받았으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이기도 하고 1대1 대응이기도 하고. 그럼 1대1 함수만 되는 건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X축 밑으로는 안 내려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서는 받은 애들은 한 군데서 받았죠? 근데 못 받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럴 때가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안 된다.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받았으면 한 군데서만 받아라. 못 받은 건 괜찮아요. 못 받은 애들이 있어도 괜찮은데 1대1 대응은 못 받은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받으면 무조건 한 군데서 받아야 되고 못 받은 애들이 있어도 안 되는 게 1대1 대응. 그러니까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겠죠?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어요. 그리고 항등 함수는 y는 x만 얘기하는 거예요. y는 x. 정확하게 y는 x만 1대1 항등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1대1 함수 내려가서 1대1 대응 1대1 대응 그리고 여기 항등함수 됐죠?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 안에 1대1 함수 상수함수는 한 개의 y값에 다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좀 지울게요. 그 상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 형태에서는 다 몰려서 한 군데로만 딱 가는 거예요. 좌표 평면상에 있는 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요게 1대1 상수함수 y는 c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c 뭐 fx는 c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x값에 대해서 y값이 한 개밖에 없는 거. 그걸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몰표 주는 거. 몰표 주는 게 상수함수. 됐죠? 자, 문제를 좀 봅시다. 자,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 같은 경우도 요것들은 x, y가 다르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수식이 있으면 다 함수예요. 특별히 경우가 아니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다르죠. 기억 같은 경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빼기 2니까 0으로 가는 거예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로 가야 되니까 갈 데가 없어. 2는 2 빼기 2니까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안 돼. 됐죠? 얘는 함수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0, 1인데 마이너스 2, 0, 1이에요. 이쪽이 x고 여기가 y.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4. 2분의 1 곱하기 4에 2에. 네? 소리. 여기가 마이너스 2, 0이 아니라 0, 1이죠? 2에요, 2. 0 집어넣으면 0이죠? 여기 2죠? 2 집어넣으면 똑같이 2겠죠? 요건 함수 오케이. 되는 거. 0 아니면 1로 가요. 디귿은. 마이너스 2, 0이고, 여기는 0, 1이고. 0이면 0으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0은 0으로 간 거고, 0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1로. 여기 있는 값 중에서 가는 거죠. 얘도 함수.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함수.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원래대로라면 함수가 되는데 정역과 공역이 잘려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 3보다 크면, 그러니까 F2는 2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다 넣는 거예요. 2 곱하기 2 빼기 1, 4 빼기 1, 요거 3. 여기 함수값이에요. 근데 F19 같은 경우는 3보다 크잖아요. 그럼 여기다 넣어. 그러면 F16이 되는 거예요. 16도 3보다 크죠? 그러면 13이 되는 거예요. 계속 줄여. 30, 30, 30 줄이면 어디까지 떨어진다? F1까지 떨어지겠죠. F1이 되면 그때 가서 위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 빼기 1. 1이네요. 그러면 요 값은 3 빼기 1. F2 마이너스 F19면 3 빼기 1. 2가 되네요. 됐죠? 자, 요 문제는 꼭 기억하세요. 직선인 경우에는 당연히 1대1 함수예요.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정역도 마이너스 5부터 1까지고 공역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1까지고 y의 범위도 마이너스 5부터 1까지예요. 됐죠? 두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가거나 요렇게 가거나 또는 요렇게 가거나. 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하고 1, 1을 지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 1하고 1, 마이너스 5를 지나거나. 자,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우리 직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 구할 때는 x2-x1분의 y2-y1. 또 y는 m x-x1 더하기 y1. 요게 이제 요건 기울기 구하는 거고, 요건 직선의 방정식. 외워야 될 공식이에요. 당연히 외우세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하고 1, 1. 그럼 기울기가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5. 6분의 6, 1이고 점은 1,1 사용합시다. y는 1에 x-1 더하기 1. y는 x예요. 그럼 a가 1이고 b가 0이고. 자, 문제는 곱했을 때 0이죠. 그래서 요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5,1하고 1, 마이너스 5. 그럼 기울기가 일단 1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6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에요. y는 마이너스 요거 사용할게요. 요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러면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인가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4고. 자,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a 빼기 b.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4 3이네요. 답은 3. 됐죠? 둘 중에 하나 대각선 지나가야 돼요. 왜? 공역과 치역이 같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받아야 되니까 y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받아야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꼭지점 지나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1대1이 되라는 것도 똑같아요. 직선은 당연히 1대1인데 기본적으로 직선은 1대1이에요. 근데 범위가 잘렸는데 1대1이 되려면 꼭지점 지나야 돼요. 양 사이드 기울기가 양수 쪽인 꼭지점을 지나든가 길이가 홀수 쪽인 꼭지점을 지나든가 그래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성질이에요. 성질. 요런 것들은 F2 더하기 2 똑같은 수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F4가 되는 거고 얘가 F2 더하기 F2가 되니까 1 더하기 1이 돼서 2. 그러면 또 F4가 나왔으니까 4 더하기 4. 이게 F8이고요. 그러면 F4 더하기 F4. 그럼 2 더하기 2. 4죠. 자, 그럼 8이 나왔으니까 8 더하기 8. 그럼 F16이 된 거죠. 그럼 F8 더하기 F8. 그러면 4 더하기 4니까 8이고,
24 만들려면 16 더하기 8 하면 24겠죠? 그러면 F16하고 F8하고, 그러면 F16은 8이고 F8은 4고, 네, 그럼 12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수부터 시작해서 성질대로 찾는 거예요. 똑같은 수들을 대입해 가면서 성질대로 찾는 거. 어렵지 않아. 자, F하고 G하고 같대. 그러면 무슨 얘기냐? F-1하고 G-1하고 같다. 또 F2하고 G2하고 같다. 두 가지 푸는 거예요. 요것도 풀고 요것도 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플러스 4 플러스 3, 즉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8. 요거 하나. 그 다음에 F하고 G, 그럼 2A 더하기 B, 이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3, 그러면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인가요? 요거 하나. 자, 두 개 모아갖고 A 더하기 B가 8,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빼봅시다. 빼보면 3A가 마이너스 9, A는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을 밑에 식에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3 더하기 B가 8, 그럼 B가 5,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더하기 5, 2네요. 4번. 뭐 요런 계산. 자, 1대1 대응이 되는 것. 1대1 대응이 되는 건 그래프 그려보셔야 돼요. 근데 1대1 대응이 되는 건 일단 직선. 기본적으로 아무 조건 없으면 직선. 절대값 붙은 건 일단 안 돼요. 요거는 상수함수. 상수함수. 절대값 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꺾여요. 2차 함수. 아래 요렇게 생긴 거니까 1대1 아니에요. 얘가 문제죠, 얘가. x가 1보다 0보다 클 거나 같을 때는 x.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내려오는 거. 그래서 얘도 1대1이 안 됩니다. 뭐, 요렇게 가는 거예요. 2차 함수 당연히 1대1 아니고, 얘는 뭐, 볼 거 없죠. 여기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된 거니까, 여기 2예요. 여기 0이고. 됐죠? 뭐, 요거, 네.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5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니까, 패스. 자,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직선은 기본적으로 1대1이에요. 직선은 1대1인데, 범위가 잘려 있으면 꼭지점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4. 비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기울기가 음수래요.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 지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 요런 직선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여기 마이너스 1,4하고 여기 2, 마이너스 5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1,4하고 2, 마이너스 5하고, 아까 보여드렸죠? 기울기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한번 처음 이거 사용합시다.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이거예요.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1입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다. 뭐 대입해서 해도 돼요. 여기다가 각각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꼭지점을 지나야 된다. 네, 기울기가 음수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요. 기울기가 양수면 이쪽으로 지나가겠죠. 이쪽으로. 얘하고 얘 지나가게. 이렇게. 됐죠? 기울기가 양수냐, 기울기가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문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있는데 F는 항등함수고 G는 상수함수입니다. 항등함수면 F-3은 -3이고요. F2는 2예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빼기 G3이 1인데 마이너스 G3이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럼 G3은 4가 돼요. G3이 4면 G-2도 4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얘가 답. 네. 항등함수나 x값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고 네, 상수함수는 얘랑 얘하고 똑같은 게 상수함수고. 자, 1대1 대응의 x가 n개, y가 n개. 뭐 x에서 뭐 n개 하지 말고 일반적인 거로 합시다. 여기 m개. m개라고 하면 1대1, 그러니까 m이 더 많으면 1대1 함수가 나오는 겁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 m하고 n하고 같아지면 1대1 대응이 돼요. 자, m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줄어들어요. n-1. 왜냐하면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게 m개. 그 다음 고를 수 있는 애는 n-1개. 한 개씩 줄어들어서 n-2개 줄어들어서 n-n 플러스 1까지. 요게 이제 이 뒤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개수가 n개. 이게 핵심이에요. 요게 n개.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여기는 항등함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함수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뭐 함수의 개수는 m개 해서 m의 n제곱개. 상수함수는 m개. 상수함수는 m개. 자, x가 n개, x에서 x로 가는 거. n개. 그러면 1대1 대응의 개수가 나오고요. 1대1 대응. 그럼 n부터 시작해서 n 곱하기 n-1, n-2 쭉 줄여서 1까지고 이걸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긴 할 건데 이게 뭐 아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거 n 팩토리얼이라고 우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n개. 대신에 여기는 항등함수가 존재할 수 있고요.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 그 다음에 상수함수 이게 n개. 그리고 뭐 함수는 당연히 함수는 n의 n제곱개. 뭐 이런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개니까 요거에다 넣으면 p 값은 n, 그러니까 4, 3, 2, 1. n이 4니까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4, 3, 2, 1. 24개. q는 항등함수니까 1개. r은 상수함수니까 4개.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24 더하기 1 더하기 4. 그러니까 29. 뭐 이런 식의 계산이에요. 요건 좀 기억을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를 볼게요. 합성함수는 x라는 집합에서 y 집합으로 가고 y 집합에서 z 집합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fx는 y는 fx라고 쓸 거고 g에 대해서는 z는 gy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건데 y 대신에 fx를 대입하면 gf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gfx가 될 거고, 요걸 이제 함수 이름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gf예요. 요 순서 그대로 가져가고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친 겁니다. 도트라고 읽어요. 도트. 요거 dot라고 읽는 겁니다. dot. g의 fx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 순서를 바꾸지 않고 싶어서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G.F. 그래서 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는 자리 바꾸면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요거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 함수에서 받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F.G하고 G.F는 다른 거예요. 이쪽은 함수가 있는데 얘는 함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G.F는 함수인데 F.G는 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 대신 결합은 돼요. 결합은 성립해서 가로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로 안 써도 돼요. 요거는 항등함수가 갖는 성질인데, 항등함수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합성함수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F. 항등원이라는 말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를 것 같은데, 항등원이라는 건 자기 자신 나오는 거, 연산해서 자기 자신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합성해주고 합성해줬을 때 자기 자신 나오는 거, F 나오는 거, 그걸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쨌든 항등함수가 항등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고, 교환 안 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교환 안 되고 결합은 되고 가로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됐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G.F인 경우에는 F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G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F가 먼저 가고 G가 가는 거고, F.G라고 쓰면 G가 먼저 가는 거예요. 여기가 G가 있고 그 다음에 F가 가고, 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함수값 구하는 방법은요, F에 G-3 그러면 뭐 일단 G-3 넣죠.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시면 F-9 더하기 5 안쪽부터, 그러니까 F-4. F-4면 1보다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되죠. G의 F4 안쪽부터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부터 F4 먼저 계산하면 F4 여기다 넣겠죠. G의 2 곱하기 4 빼기 3 5 된 거죠. G 5면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25 더하기 5 마이너스 20이네요. 그럼 요거 값이라는 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0, 즉 마이너스 1 더하기 20 19네요. 어렵지 않죠? 자, FGX 계산하는 법 두 가지가 있어요. GX를 먼저는 3X 더하기, 그래서 여기가 3X 더하기 1이에요. 여기 X자리가 3X 더하기 1. 그래서 X자리에 3X 더하기 1을 넣으니까 A에 3X 더하기 1 빼기 2, 즉 3AX 더하기 A 빼기 2.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 F의 GX에서 GX를 먼저 안 넣고 여기가 GX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X자리가 GX. X자리가 GX니까 A GX 마이너스 2, 그리고 GX에다가 요걸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A에 3X 더하기 1 빼기 2. 그럼 얘 부분이 요 부분하고 같죠? 어느 걸 먼저 해도 되는데 보통 위에 거로 많이 하고요. 가끔 밑에 거로 합니다. G를 모를 때. 자, 아무튼 G.F도 계산할 거고요. G.F 계산하면 GFX. 그럼 마찬가지예요. G에 fx가 ax-2. 우리 주로 많이 쓰는 거니까 이거로 갑시다. 여기가 x자리니까 여기 x, 여기 x. 그래서 3ax-2 더하기, 그러면 3ax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러면 3ax 마이너스 5. 지금 이 부분하고 같은 거니까 3AX는 같으니까 됐고, 이 부분이 얘하고 같다. 즉 A-2가 마이너스 5하고 같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 1번이네요. 어렵지 않죠? 이 계산법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보통 안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F의 GX
f의 gx, f의 gx가 bx 더하기 3, 여기다 f에다 넣을 거야. 마이너스 bx 더하기 c 더하기 a. 3이 아니라 c. 그럼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플러스 a. 얘가 3x 마이너스 더하기 5. 따라서 마이너스 b가 3이고 마이너스 c 더하기 a가 5고, 그 다음 하나 더 줬죠? f3. f3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a.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a는 2죠. a가 2가 되면 여기서 일단 b는 마이너스 3이고요. a가 2라 그러면 마이너스 c 더하기 2가 5, 마이너스 c가 3, c가 마이너스 3.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가라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네요. 됐죠? 계산 틀린데 없겠지. 없어야 되는데. 없겠죠? 없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자, hx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g hx를 계산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얘기했죠. hx 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x자리에 hx니까 여기 x자리에 hx를 그냥 쓰는 거예요. hx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주 쓰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얘가 fx랑 같대요. fx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3. 얘가 fx예요. 이렇게 갈게요. 5 넘기고 마이너스 2hx, 얘가 4x의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hx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요거라고.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여기가 hx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x자리에 hx 넣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 번. 그냥 계속 나온 거 또 넣고 나온 거 또 넣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F17이라는 게 F7이에요. F7이면 여기 들어가는 거네. 9. 그럼 F27이라는 건 요거에 의하면 F의 F17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나온 걸 다시 넣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거 다시 넣어주면, 그러니까 F9라고 해요. F9. 쉽게 말해서. F9면 1이죠. 그럼 F37은, 한 번만 더 써볼게요. F의 F27이에요. 근데 F27이 1이에요. 이 1을 대입해야 돼, 1을 여기다 대입하면 F1이에요. F1은 여기다 넣겠죠? 3이에요. F47은, 이제 그만합시다. 저런 거 쓰는 거. 요 3 집어넣는다는 게 F3. F3면 5예요. F57은 F5예요. 7이죠? 그럼 F67이 얘랑 같겠죠. F67이 F7이고, 그럼 다시 9죠. 왜 일부러 떼었냐면, 5개씩 돌아가는 거예요. 1, 2, 3, 4, 5, 5개씩. 그러니까 100이니까 100은 여기 떨어집니다. 쭉 가서 F107하고 겹친다. 따라서 답은 7. 이렇게 되는 문제. 요 얘기를 그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3번. F의 FD입니다. 여기 있는 FD가 D가 이렇게 가주면 여기에요. 우리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요거 먼저 써주세요. 여기 Y는 X이기 때문에 요렇게 가면 여기가 A, 요렇게 가면 여기가 B, 요렇게 가면 여기가 C, D가 올라간 데가 D, 여기 2가 올라간 자리가 E. 그러니까 여기 FD가 이렇게 쭉 가서 여기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C예요. 여기 F, C.
그럼 FC가 또 올라가. FC가 이렇게 올라가면 B. 또 B가 올라가. B가 올라가서 이렇게 가주면 A. 그러니까 A. 이런 거.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림 나눠서 그리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x제곱이에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fx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여기에 마이너스 1,1이고, 여기 0,0이고.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x예요. 마이너스 x는 요렇게. 여기가 원점, 여기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합성하면서 그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포인트 위주로 가세요. 포인트 위주로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원점. 근데 지금 원점 보면 보기에 있는 모든 그림이 다 원점으로 가요. 그러면 저거는 봐봐야 의미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는 건 1. 그러니까 F에 F1. 그럼 F1이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 마이너스 1이죠. 그럼 F-1은 또 1이죠. 즉 1,1 지난다는 게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 1,1 되는 거. 1,1 되는 거 4번, 5번 탈락.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볼게요. F에 F-. F-1 1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는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의미 없었네. 미리 좀 볼 거.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네. 자, 그러면 2분의 1 좀 봅시다. 여기 2분의 1 좀 보면 여기다 2분의 1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F에 F 2분의 1. 그러면 F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넣어주면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Y는 X보다 조금 작아. 요거 인정.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탈락. 자, 그러면 이번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봅시다. F에 F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넣겠죠? 그럼 F 4분의 1. F 4분의 1 여기다 넣겠죠?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요거 지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아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겠죠? 그래서 얘 탈락, 요거. 그러니까 포인트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포인트로. 포인트. 물론 얘는 큰 의미는 없었어요. 왜냐면 남아있는 세 개가 다 같은 포인트 지나가니까. 됐죠? 그러지 않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경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조금 커질 때 1에서 조금 작아져. 그럼 1에서 조금 작아져. 어려워 이거. 나중에 저 만나면 현장에서 물어봐요. 여기까지 합시다.